월드 지오그래피 이제 4-5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높은 연령, 그다음에 이제 또 영어 레벨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아이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제 The Brain Fantasy Teamwork, 저희가 이제 브레인에 관해서 참 브레인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헤세드는 어려운 어떤 지식을 굉장히 프로젝트로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고 쉽게 접근하는 게 헤세드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브레인의 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특징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 이제 어려운 얘기들 좀 많이 나오는데 역시 이제 아이들 조금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텍스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좀 친근감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위주의, 그러니까 비문학이지만 스토리 플로우를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좀 흐름을 많이 줬어요. 아이들이 문제도 좀 재밌게. 그래서 역시 똑같이 2, 4, 6, 8 아이들이 이제 2, 4, 6, 8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 짝수 레슨의 액티비티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 특별히 저희 또 www.hesededu.com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티처스 머테리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이 실제로 책이 그대로 구현된 이북이 있어요. 근데 이북에는 음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북에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뭐 엄청 이렇게 막 애니메이티드 된 그런 건 아니고 하나하나 포커싱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이제 클릭하면 순서대로 나와 있을 수 있는 이북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3나 4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캐블러리가 어렵거든요. 비문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저희 회원 가입되신 분들은 이렇게 다 A4로 뽑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그래서 다 이제 포맷은 PDF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 대서나 진짜 열리는 그런 방식이고, 플래시카드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인포메이션이 과목명, 월드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스테이지 4-5, 레슨 3, 뭐 페이지 8,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그 단어 포커싱을 통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아이들도 뽑아주시고, 뉴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또 질문도 해보시고 해서 꼭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플래시카드를 꼭 뽑아서 우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티처스 튜토리얼 비디오에 나왔는데 이게 또 저희가 일일이 카드를 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 뭐 정말 메모리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카드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게임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하셔라 라는 굉장히 또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도 모든 서브젝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PDF로 그냥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 하셔서 잘라만 두셔도 뭐 꼭 코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여러 방면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또 액티비티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북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저희가 그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미니북만 저희가 한 종류가 정말 한 10매까지 거의 20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리뷰를 하더라도 헤세드 반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어프로치, 어떻게 보면 아이들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부를 해가지고 The Brain is Force, 브레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브레인에서 어떤 모든 우리 행동은 사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스티커 액티비티도 붙이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라이딩도 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책의 메인 컨텐츠의 복습인데 아이들이 좀 훨씬 더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이런 액티비티에 저희도 신경을 썼고요. 같은 미니북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지 4는 미니북도 형태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조금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크래프트 어떤 액티비티와 미니북을 합체를 했어요. 메시지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료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앞에서는 사람의 어떤 그 해골, 그 다음에 이 목에 연결되는 뼈,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들을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하나 뗐다 붙였다 하면서 자기 신이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 앞에서 쇼앤텔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식을 그냥 넣어줬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 지식이 될까요? 아마 한 3시간 후에는 한 20%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면 다음날은 아이들 거의 생각나지 않는 게 바로 아이들의 메모리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지식을 다시 한번 내재화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브레인의 특징이 뭔지, 브레인의 역할이 뭐였는지, 브레인의 위치가 뭐였는지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하브리타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아이들이 뭐 조금 틀려도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다? 아이들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나 다 이해하고 있어 막연하게 해도 또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망설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망설이는 아이들의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쑥 빠지는 지식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들의 지식만 딱 내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마이링도 하고 크라프트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지만 다양한 활동이 사실은 이 작은 미니북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러닝, 하브리타 방식의 상호작용, 아이들이 받은 지식을 정말 롱텀 메모리에 옮겨져서 내재화하고 자신의 진짜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서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툴은 헬스가 제일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사이언스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소셜의 난이도, 지리, 역사 이런 난이도가 비문학을 가면서 계속 높아지는데 그냥 그 높아지는 난이도를 아이들한테 그냥 책만 딱 줘서 책으로만 너네가 이해해라. 그럼 아이들 조금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특히 영어잖아요. 영어는 저희 제2 외국어고 모국어도 아닌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습득이 빠르고 아이들에게 가장 용이한 이런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아무리 어려운 지식도 아이들은 자기 내재화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그런 러닝 프로세스를 어떤 브레인에 아이들이 정말 장착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원장님들은 이런 머테리얼을 항상 찾으세요. 왜냐면 이게 학원은 고민일 수밖에 없고 교육기관은 계속 고민이거든요. 보통 미국 교과서도 한 3, 4학년부터는 버케블러리 난이도, 그 다음에 지식적인 내용이 확 어려워져서 보통 그때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포기시키지 말고 이 단계를 프로젝트라는, 팀베이스라는 어떤 이런 크라프트라는 툴을 잘 줘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원장님한테 설명드리면 굉장히 원하시는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